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ELS, ELB가 아주 풍년입니다. 지난주까지 공시기간 때문에 증권사들이 그 ELS와 ELB를 발행하지 않았었거든요. 자, 이번 주에는 정말 마음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선택해 놓고 이걸 말씀드려야지 하는 순간 또 좋은 게 나오고 또 좋은 게 나옵니다. 자, 최근에 증권사의 트렌드, 그리고 제가 앞서서 잠깐 증권사 돌아가는 그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주식시장은 오늘 기관이 1조 팔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합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관의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결국 이 금투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식과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라고 하지만 이 외의 상품들에 있어서는 국내 주식입니다. 국내 공모펀드고요.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22%를 다 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3억이 넘어가면은 27.5%를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담이 너무 되는 상황인데 똑같이 세금을 낼 거면 국내를 하겠냐? 아니면 해외를 하면서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사겠냐? 뭐 이런 당연한 1차원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책적인 표면적인 효과 이외에 이제 외부 효과가 진짜 이 문제인 건데, 자, 결국에는 이 ISA와 연금 계좌를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라는 부분까지 어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국내 주식 관련된 거 말고 저도 사실 국내 주식을 지금은 조금은 이제 비중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꾸 제가 해외 쪽을 올리는 이유가 시장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제 250만 원까지 공제되는 상품 중에서는 이제 ELS 그리고 해외 ETF, 이제 국내 상장된 이 배당 형태의 ETF가 아주 최근에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퍼포먼스도 좋고요. 남들처럼 끝물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제가 담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투자하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리트가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이거를 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냐? 나는 5천만 원까지 안 할 거기 때문에 수익이 5천만 원 안 날 거야. 나랑 상관없어 하는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외부 효과도 문제인 거죠. 이제 국내의 대주주들이 특히 오늘처럼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이 나오는 것들이 기관이 이 금투세는 소득세인데 개인한테 부과하는데 왜 기관이 파는 걸 가지고 문제 삼습니까? 하지만 기관도 결과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이제 기관에 속해 있는 그 개인의 물량. 결과적으로 다 연결고리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바로 이 공제되는 형태가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연말정산과 같이 미리 세금을 떼놓고 나중에 돌려주는 형태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엄청 이제 귀찮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산이 묶이게 되는 게 가장 큰 피해인 거죠. 자, 연금저축과 ISA를 비교해놓고 이 부분을 캡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가장 하이라이트는 제가 이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비적용됩니다. 금투세가 비적용되다 보니까 앞서서 쓸데없는 것들을 묶여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포인트, 진짜 중요한 포인트. 자, 일반 계좌와 ISA 계좌에서 뭐 중요한 부분들을 ETF만으로 가져왔지만 일단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얘는 비과세 한도가 얼마 안 되지만 이 초과되는 부분은 분리과세예요. 초과되는 부분은 분리과세입니다. 9.9%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대부분의 상품들은 15.4%를 떼고 해외에서 직투하는 배당 같은 경우는 15%를 떼고 해외에서 직투하는 경우는 22%를 떼다 보니까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분명 물론 직투는 안 됩니다. 해외 주식 직투는 안 돼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ISA를 안 만들면 진짜 손해 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억으로 끌려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자, 그리고 더 큰 이슈는 하반기 때 이 비과세 한도를 이제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 그다음에 혹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이 두 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최근 업데이트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시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율을 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드를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거 오늘 되게 이슈가 됐던 얘기입니다. 저 이거 어떤 커뮤니티에서 돈 아끼려고 하루 한 끼만 먹고 방콕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서로 칭찬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말을 못했지만 더 드시고 가능하다면 더 일해서 돈을 더 아껴야 된다. 이런 이제 다들 그런 논리인데 저는 아닙니다. 이 물가지수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벌어서 더 굴려야 돼요. 밥을 세 끼를 먹고요. 더 벌어가지고 더 굴려야 됩니다. 지금은 아끼는 게 물가 이렇게, 물론 지금 물가는 아니고 이런 추이가 있었다라는 건데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 크게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아끼는 게 답이 아니에요. 더 불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밥을 더 먹고 더 불려야 돼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예적금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주식하면 난리죠. 근데 다시 예적금 하기에는 날린 것이 만회가 불가능한 상태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월급이나 아니면 제2의 월급, 배당, 아니면 지수 ETF를 하셔가지고 올리거나 투자 상품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자극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아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AI로 인해서 미국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전망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런 걸 이제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투자에 대한 감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지금 엔비디아 따라가시는 분 많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세컨드 웨이브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지금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독점 체제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칩들을 개발하면서 이 독점 체제를 깨트리려고 눈치를 보면서, 지금부터 너네 거 안 써. 그러면 엔비디아가 칩을 안 주면 망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몰래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언젠가는 독점 체제가 깨질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컨드 웨이브가 이제 AI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느냐인데, 참고로 서드 웨이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물류센터나 데이터 센터 혹은 이제 전자 결제 이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는 전력 수요였어요. 전력 수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 전력 수요가 진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오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력 수요가 얼마 많지 않았지만 이 AI가 전력을 너무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특히나 훈련하고 출원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만큼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LS 일렉트릭을 추천을 5개월 전에 드렸습니다. 5개월 전에 7만원대 드렸었어요. 자, 이때 7만원이었고 지금 22만원이거든요. 23만원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전력 변압기랑 변전기 만드는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5개월 전에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사실 7만원짜리 주가를요, 이거 제가 분석했던 겁니다. 17만 9, 지금은 VIP 전용이라서 못 봐요. 17만 9천 원까지 제가 목표 가격을 예측했었습니다. 17만 9천 원이요. 사실 7만 원짜리를 17만 원 9천 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이걸 보고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실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해가지고 3개를 가지고 최근까지도 수익을 냈던 이제 그런, 제 자랑은 아니고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감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AI가 지금 포화 상태에서 더 이상 물량을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줄을 서 있는 상태입니다. TSMC가 이제 캐파가 꽉 차가지고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향후 2년까지 물량이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봤어요. 이제 이 리노공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런 회사를 위해서 최종 반도체를 검사하는 회사입니다. 잘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반도체 기존에 있는 거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두 번째를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5개월 전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200밖에 안 나왔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요때였거든요. 5개월 전이면 5개월 전 이때였거든요. 지금 또 이렇게 된 거죠. 자, 어떤 종목이든 다 올랐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코스피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잡아도 30%가 올랐거든요. 아무 때나 잡아도 30% 올랐어요. 아무 때나 잡아도. 근데 이거를 30%를 못 잡고 지금 헤매고 있다라면은 저는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주식의 소질이 많이 없으시고 감이 많이 없으신 겁니다. 자, 7%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오히려 힘을 쓰셔야 돼요. 차라리 여기다가 포트를 구성해 놓고 나는 돈이 생기면 이쪽에 담는다 생각하시고 다른 본업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포트를 구성하기 전까지 많은 공부가 필요하시겠지만, 자, 결국에 이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ELB입니다. ELS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ELB는 좋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LB를 고민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처음에 준비한 거다 보니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ISA를 계좌를 꼭 개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금토세가 면제고요. 이자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만 해도 15%거든요. 근데 이자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비과세 그리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꼭 신청하셔서 세금을 줄이는데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형태를 보면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베스트 조건이 아니에요. 일단 이번 주에 나온 ELB의 조건들이 다 비슷한데 정말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하시게 되면 조금씩 손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정리를 해놨지만 간단한 구조인데, 자, 기본적으로 100% 올라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쪽이 수익 구간이거든요. 100% 이상 되게 되면은 원금 보장, 원금이고요. 손실률이 빵이니까 얘는 그냥 원금으로 돌아오게 되고, 조금이라도 하락하게 되면은 참여율이 100%라고 하는 것은 10%가 써놨나?
써놨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친절하게 또 확대를 해놨습니다. 까먹었어요. 자, 고민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써놓은 거는, 자, 100을 설정합니다. ELS, ELB가 처음 설정할 때는 100을 기준으로 하고요. 100보다 올라가면은 손실률이 빵이지만 이익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락하는 경우에 베팅을 하는 건데요. 자, 100이 설정 가정으로 되어 있으면 100 이상이면 원금 보장이고요. 100보다 하락하면 이자를 주는 형태인데, 자, 85%까지, 즉 15%까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참여율 100%입니다. 즉 참여율 100%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10%가 빠지면은 10% 수익을 주고요. 14%가 빠지면은 14%를 수익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죠. 근데 이제 15% 초과 하락하면은 15%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똑같이 나가웃이라고 해서 8.4%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자 보시면은 더 하락하면은 더 주면 좋겠는데 여기서 끝내는 거죠. 8.4%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락하면은 베스트지만 더 빠지면은 그 베스트로는 아니지만 차상위 정도의 혜택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ELB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 하면요. 자, 미국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에 나는 지금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고 애플을 보유하고 있고 주식을 큰 상품들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하락에 대해서 일부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롱에 베팅하고 있잖아요.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을 들고 있을 경우에는 올라야 이익인 건데 일부 하락해도 이익인 부분이 있다라고 뒤에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진짜 편합니다. 대부분의 그 자산운용사들이 이렇게 해지를 하는 것을 하는데 오르는 것만 베팅하게 되면 떨어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15%까지 떨어지면 15%를 보전해주는 형태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서 그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고민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얘는 이제 10% 정도 빠져야 10% 수익이니까 지금 현재 5,295에서 4,700까지 빠져야지 좀 이득인 수준이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S&P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나는 하락을 베팅하면서 특히나 이만큼이나 베팅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5%만 빠지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베팅할 필요 없거든요. 4,700이라는 숫자는 여기까지 빠져야 됩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베팅적인 요소가 너무 강해요. 근데 그 베팅적인 요소의 보상은 8.4 혹은 10% 이내 이 내외다 보니까 굳이 얘는 선택할 필요가 없다. 1년 동안 자금이 묶이는 데 반해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0원이니까 사실 이거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전 넘어갔습니다. 다른 하나의 ELB가 더 있는데요. 얘는 3.8%예요. 얘는 그냥 제꼈습니다. 금리가 이런데 ELB를 하실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신한에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자, ELS의 형태를 보면 일단 ELB가 하나가 있었고요. 나머지 ELS는 비슷한 형태로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전혀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꼈고요. 보시면 논하긴이라고는 하지만 50%가 마지막 스텝이고요. 반토막 보다 더 날 수 있잖아요. 코스피 같은 거, 니케이나 유로 같은 경우는 반토막 더 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메리트가 없다. 6%밖에 안 된다. 마찬가지로 다 비슷한 형태예요. 65%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떨어지고 나면은 한번 무너져서 낙인까지 친 것들 혹은 그 근처까지 갔던 것들은 다시 반등하는 거에 목숨 거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크게 모르겠다라는 건데 ELB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ELB는요. 이 신한의 ELB는 일단 끌려요. 이거는 고민해 볼만 합니다, 여러분들. 자, 만기는 1년밖에 안 돼요. 1년 동안 0원이냐 8%냐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8%를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어떤 구조냐면은요. 자, 얘는 보세요. 100%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보다 넘어가게 되면 아니면 이제 95%보다 넘어가게 되면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구간인데요. 자, 다시 말하면은 5%만 빠지면 한 번이라도 5%만 빠지면은 8%를 줘요. 터치다운형이라고 해서 한 번 터치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냥 8% 주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아까는 4,700이면은 10%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다 500 정도 빠지는 거니까. 근데 5%는 여기에요. 여기. 250 빠지면 되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는 어제 오늘 두 번 빠지면은 어제처럼 어제 다우가 1점 몇 % 빠졌잖아요. 두 번 빠지면은 5% 빠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8%짜리는 메리트가 있어요. 자, 진짜 메리트가 있습니다. 얘는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8%냐 빵프로냐인데 5%는 충분히 밀릴 수 있습니다. 언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느냐?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번이라도 올라갈 때, 혹은 두 번째는 금리 인하가 내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금리 인하가 이제 지금 9월 혹은 이제 10월 이때로 미뤄지고 있는 상태인데 없다.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간다. 내년에를 보고 있다 이러면은 바로 이제 5% 빠지는 겁니다. 얘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식을 보유한 형태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인 거죠. 한 번만 5% 빠지고 다시 올라와도 8%를 주는 거거든요. 한 번만이라도 빠지면은 주는 거니까 진짜 신한이 이번에 마음 먹고 내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ELB를 한투랑 비교해 볼게요. 제가 어저께 살짝 한투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투는 예쁜 쓰레기였습니다. 보시면 얘는 7%였어요. 근데 잘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 얘는 다운터치형이라고 해서 한 번만 터치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끝납니다. 근데 얘는 4번이나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얼핏 보기에는. 수익평가 지급일에 5%가 하락한 적이 있으면, 즉 마찬가지로 8월 26일 이전에 한 번이라도 하락하면, 혹은 11월 26일 전에 한 번이라도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혹은 4번이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7%를 줘요. 조건 똑같습니다. 95% 이상이면 빵프로지만 95% 밑으로 한 번만 가면은 7%를 준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4번이다 라고 표시해놨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신한증권에서는 이런 4번의 기회를 눈속임하지 않고 그냥 한 번만, 이 1년 동안에 한 번만 아무 때나 터치하면은 그냥 8%를 주겠다. 다른 말인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 1년 동안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냥 좋아 보이는 척 하는 거예요. ELS가 이게 많으면 좋으니까 눈속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7%를 이게 또 좋아 보이네 하면서 7%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8%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깻잎한테 차이지만 이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좋은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제 역할인 거니까. 자,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으로 봐서는 확률상으로는 뭐 10%, 20%짜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8% 정도 주면서 5% 정도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거, 특히나 주식을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하락에도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키움이 진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키움이 사실 마음 먹고 내놓았는데 지금 이제 방송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2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텔레그램 방도 초대해드릴 거고요. 속보랑 뉴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수시로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가입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솔직히 얼마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까지 아까 그런 감을 가지고 주식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멤버십으로 이 비용 이상 제가 꼭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이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